Welcome back to my channel. This is Coin Nomad. 안녕하세요. 코인 노마드입니다. 오늘은 12월 한국은 크리스마스 이브가 되겠네요. 저는 종무식을 했습니다. 보통 미국이랑 캐나다는 크리스마스 연휴가 하나의 최대 명절로 해서 크리스마스 전에 일을 마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당히 많이 일어났죠. 크립토 시장에서 이렇게 XRP가 많이 떨어질지 저도 예상을 못했습니다. 500원 선까지 가고 반등할 줄 알았는데 지금 300원 밑까지 떨어지고 약간 올라오는 것까지 봤는데 거의 패닉셀이고 지금 뭐 난리 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됐는지 그 상황을 보기에 앞서서 브래드 갈링하우스 리플 CEO가 회사 직원들에게 보낸 내용부터 보여주겠습니다. 트윗으로 어제 회사 직원에게 보냈다라고 트윗을 썼습니다. 어떻게 썼냐? 8년 동안 working 일했다. tirelessly라고 그랬습니다. 쉬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했다. 회사 사장이 직원들한테 우리 회사는 8년 동안 아주 열심히 일했다. 왜? 글로벌 결제 방식을 혁신하는 믿을 수 없는 회사를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뭐라고 했냐? Our mission doesn't stop. 우리의 그 일은 멈추지 않는다. 우리의 미션, 우리의 희망, 우리의 목표는 멈추지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제 방송도 물론 정확히 예측을 못할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지만 최선을 다해 하는 방송이니까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뭐라 했냐? Here is what I spent to employ yesterday. 직원들한테 이렇게 보내는 거죠. 우리는 진짜 열심히 했다. 그런데 결과가 이렇게 나왔지만 우리를 믿어달라. 직원들한테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호소하는 겁니다. 앞으로 다시 반등하고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이 밑에는 SEC가 어택했다, 공격했다죠. 미 증권위원회가 우리를 공격한 게 아니라 크립토 시장 전체를 공격하고 그거는 in US가 있다. 미국 안에 있는 크립토 시장을 공격한 것이고 리플을 공격하였다라는 걸 첨부했습니다. 리플에 대해서 리서치가 부족했다고 하면 이해는 되지만 리플을 믿지 않고 투자를 하면 안 되고 리플은 크립토 시장의 선두 기업이기 때문에 믿고 투자를 해야 합니다. 그 믿음의 바탕은 당연히 리서치가 있어야 되겠죠. 자기가 공부하고 자기가 이해하고 나서 투자를 해야지 이런 흔들림에 패닉셀이 일어나면은 그거는 모든 것은 다 자기 손해인 것입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을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그대로 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차례에 걸쳐서 말씀드렸는데 11월 15일 페이팔이 XRP를 제외한 것에 관련돼서 어저께 잠시 말했던 내용입니다. 페이팔과 같이 일하는 거래소 팍소스 트러스트의 CEO 카스카릴라는 언체인지 팟캐스트에 나와가지고 라우라 신하고 팟캐스트를 진행했었죠. XRP가 제외된 배경에는 SEC 미 증권거래위원회가 있다고 폭로했는데 이 SEC의 의장은 제이 클레이턴이죠. 그 다음날 어떻게 됐습니까? 제이 클레이턴이 SEC 의장이 미디어에 스텝 다운 됐다고 나왔습니다. 그 말은 사임했다고 말했는데 사실 사임보다는 해고죠. 그럼 누구한테 해고됐고 누구가 그럼 제이 클레이턴을 뽑았냐? 당연히 트럼프가 뽑은 겁니다. 그리고 트럼프에 의해서 해고됐는데 무슨 사건이 있었는지는 모릅니다. 하여튼간 제이 클레이턴은 트럼프가 뽑은 비트코인, 크립토에 있어서 1등 공신 중에 하나이고도 트럼프가 자랑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 제이 클레이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이 클레이턴과 리플과는 사이가 안 좋았죠. 여러 이유에 있어서 이건 나중에 한번 설명해 드리고요. 어쨌든 간에 제이 클레이턴은 12월 31일까지만 근무하게 되는 거죠. 12월 22일 뉴욕 법원에 리플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어저께 제가 보여드렸죠. SEC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71페이지나 되는 고소장을 접수했죠. 그것도 리플사만 아니라 리플사랑 크리스 라센과 브래드 갈링하우스를 같이 수를 한 겁니다. 기업과 개인을. 이거는 준비된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11월 15일 잘리고 나서 그 다음에 준비를 한 거죠. 한 달 동안에. 근데 이 배후에는 누가 있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로비스트가 있는 거는 분명하고 제가 방송했던 비트코인 옹호자 중에 하나는 공화당 상원 의원이죠.
신티아 루이스 의원이 US 트레저리 문우신 장관을 푸시했다. 왜? 어떻게 개인 지갑, 나노레저, 디센트까지 규제를 하고 금액까지 금융범죄국이랑 같이 어떻게 적은 금액까지 신고하라고 하고 이거는 암호화폐 시장을 죽이는 것이다. 지금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여러 가지가 다 얽혀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그 OCC의 브라이언 브룩은 6에서 8 익시스는 모든 것이 나온다. 제가 말씀드렸죠. 6주에서 8주는 얼마나 되느냐. 그거는 1월 말에서 2월 달. 그러면은 1월 달에 정권을 이양하고 나서부터 그 정권이 하겠다는 의미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기다려야 되고 제가 늘 말씀했다. 지금 변동성이 엄청나게 클 것이다. 그리고 루비콘 강을 건너고 있다. 그렇게까지 말했던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 이번 계기로 탈비트가 된 것 같습니다. 머니그램이 XRP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FX LTD에서 XRP 보내고 받고 테스팅하고 일본에서는 증권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갖다 아직도 SEC에서 그렇게 말하는 것까지는 이해하지만 어떻게 XRP 홀더 중에 이런 말이 나올 수 있으면 안 되죠. 이건 당연히. 그럼 XRP를 투자할 자격이 없는 것이죠. 상장 폐지 거래소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 아쉬우면 자기네들이 하는 거죠. 상장 폐지 거래소는 분명히 US 트레저리 아니면은 SEC랑 관련되었던 그 기업일 것이다.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 댓글 중에 몇 분 거를 한번 제가 소개시켜 드렸는데 저보다도 더 많이 알고 상황 파악이 잘 되시는 분들이 코인노마드 가족 여러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소개시켜 드립니다. 시즌남 이분은 SEC 결정은 XRP만의 문제가 아니라 비트나 이더를 포함 모든 크립토 생태계에 영향을 미칠 겁니다. 하위 테스트 내용. 여기서 하위 테스트라는 거는요. 리플 테스트랑 비교되는 말로 이거에 의해서 증권이다 아니다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용어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말씀하는 게 내 소유 오렌지 농장을 팔아서 매수자에게 임대받아 농사를 지어 수익금을 주겠다고 한 계약을 증권이라고 판단한 판결입니다. 이 기준임은 ICO뿐만 아니라 디파이 모두가 해당됩니다. 그렇죠. 디파이 모두가 해당됩니다. 모든 거래소의 디파이들이 다 증권이라는 것이죠. 규제의 명확성 반드시 필요한 거 맞습니다. 그리고 상승장이 오면 하루 100% 등락 비일비재할 것입니다. 성투하시길. 저보다 더 훨씬 많이 알고 계신 분입니다. 마크, 이것은 리플이 증권이 아니라 상품이라는 반증이죠. 그렇죠. 정말 잘 보셨습니다. 그리고 벌금을 물게 되죠. 이오스처럼요. XRP는 더욱더 규제의 명확성을 얻게 되면 이런 재료로 개미 털기가 성공하는 게 되죠. 개미 털기 성공했습니다. 지금. 그리고 현재 리플 프로젝트에 매우 큰 걸림돌이 되는 한 가지가 개미 물량. 맞습니다. 개미 물량. 그래서 내년 여름에 금융권에서 대량으로 XRP가 필요하게 됩니다. 맞죠? 이더 구할 수가 없죠. 오히려 이번에 더 큰 바지를 입어주셨으면 감사하게. 저한테 이런 정보를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김MBK라는 분. 증권 판정 내리는데 3년. 결국에는 스위프트와 리플은 파트너십을 맺고 달러와 XRP 병행 사용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건 제가 생각한 그대로의 내용입니다. 달러와 XRP를 병행 사용한다. 제가 말씀드렸죠. 지금 달러 인덱스가 어떻게 붕괴되고 있고 그걸 어떻게 가상시장으로 어떻게 변환되는지. 근데 그거는 시간이 필요하다.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필요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왜냐? 디플레이션을 발생해야 되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되면 그들도 VIP도 모두 다 죽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스위프트와 리플은 파트너십을 맺을 것이다. 정확히 잘 보셨고요. 그 다음에 소송은 짜고 치고 고스톱. 지금 이거 짜고 치는 고스톱이고요. 이거 오픈북입니다. 우리한테 답 다 알려주고 보는 시험인데 이것도 못 보면요. 그러면 안 되지요. 그래서 미국 정부가 화폐 주도권을 페드에서 정부로 뺏어오려고 시도하는 것이 아닙니까? 달러 플러스 XRP 빵영과 딜하기 위해서. 이분도 저보다 훨씬 더 잘 알고 계신 분입니다. 게리 진, 제이 클레이튼이 원하는 것은 크리스 라센, 그렇죠. 이걸 만든 사람입니다. 누구랑? 제드 맥컬랩과 만든 사람이죠.
근데 갈링하우스 CEO죠. 크리스 라센 갈링하우스 너무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그런데 저는 이해합니다. 그만큼 8년 동안 노력했고 그만큼 XRP를 키워준 거에 대한 대가는 저는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는 제드 맥컬랩도 그 정도 가져가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노력하면 노력한 만큼 가져가는 게 당연한데 우리가 그걸 왜 시기하고 질투합니까? 그렇죠. 시기 질투하죠. 나는 이렇게 못 버는데 왜 얘네들은 이렇게 많이 가져가냐, 그런 거죠. 사퇴인 듯합니다.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기들이 그동안 보였던 노골적인 반트럼프 정치질에 대한 보복 같습니다. 트럼프가 재선된다면 리플은 미국에 떠나야 살 수 있습니다. 리브라 꼴이 되기 쉽습니다. 정치하고 아무런 관련이 없다. 트럼프 바이든에 대해서도 정확히는 잘 모릅니다. 제이 클레이턴이 크리스 라센과 갈링하우스 사퇴에 대해서 논의하는 것은, 이거는 정확히 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각 얘기도 나온, 소각은 본인 스스로 해야지 소각이지 누가 해라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분 거를 소개시켜 드렸고, 자 마지막 요거는 구체적인 건데 키 플리핀 리라는 분이 올려주신 건데요. 이번 사항은 시기상 정치적 해석도 필요할 듯합니다. 지금 증권거래위원회 SEC 위원장인 제이 클레이튼은 왜 굳이 투임 일주일을 앞두고 소송을 제기했을까? 예, 저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SEC와 위원장의 임기 실적 평가는 벌금 추징액, 투자자 구제 금융에 따라 매겨집니다. 예, 이거는 제가 잘 몰랐었습니다. 취임 이후에 최근까지 16조 원의 벌금을 추징하였고 구제 금액은 4조 가량 된다고 합니다. 예, 저도 이런 비슷한 거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이 클레이튼 입장에서는 명분도 있겠지만 임기 중에 끝나가는데 리플에게 걸 수 있는 상당한 추징액의 욕심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이나 캐나다나 이렇게 인센티브로 가져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앞으로 시나리오는 소송에서 리플이 승소 패소하거나 증권위가 자진해 소송을 취하는 세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죠. 저는 소송이 이기고 그다음 지고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저는 수많은 소송을 봐왔는데 짧으면 4년, 길게 7년, 10년도 갑니다. 교통사고도 최소한 아무리 빨라도 1년 안에 처리되기 힘듭니다. 2년 걸립니다. 그리고 화재도 그렇고. 지금 이걸 어떻게 기다립니까? 소송은 기다리고 승리하고 패자가 있는 게 아니라 그 사이에서 승자와 패자는 모두가 결정됩니다. 그래서 일단 바이든 행정부 출범 전까지 위원장 대행은 크립토맘, 친암호화폐라고 불리는 공화당의 에스퍼 피어스 의원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예, 이거 트위터에도 보시면 되고 크립토맘에 대한 거는 유튜브에서도 많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새 행정부의 위원장은 친암호화폐 기물이 될 거라는 것이 다소 지배적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6명은 비슷한 내용을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XRP가 떨어졌네, 나는 이제 망했네, 나는 이제 죽겠네, 이런 댓글을 맞는데 일단 제가 생각하는 성장통이라고 생각하고 12월이 지나고 내년 1월이 되면 모든 것이 바뀌리라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다른 세 사람에 의해서 새로 지정되는 새로운 크립토 시대가 올 것으로 기원하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코인노마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